백산 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사주실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준비한 이 명조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사주로 태어난 사람이 평균적으로 50명에서 60명 정도 존재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주가 우리 그 전 노무현 대통령의 삶처럼 대통령이 되었거나 또 불행한 삶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주어진 그 사주를 가지고 자기가 삶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른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공부는 비단 노무현 대통령의 사주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 자연인이라고 생각하고 공부 삼아서 경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주로 알려져 있는 이 사주를 두고 거의 대부분의 사주 명리가들은 강한 사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주는 매우 약한 사주입니다. 매우 약하다고 하기에는 좀 못하지만 강한 사주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월의 무토입니다. 가을이나 겨울의 모기토는 불을 통해서 인성인 불을 통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합니다. 그리고는 그 불을 돕는 관성이 서로 목화 상생해서 사주의 중화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수는 귀신으로서의 역할, 금은 구신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내 자신인 무토는 한신으로 비켜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용신과 기구신이 정해진 다음에 일간 오행에 해당되는 글자가 기신이냐 구신이냐에 해당되면 그 사주는 강한 사주로 보아도 좋습니다. 단지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천간에 많고 또 지지에서 토로 지칭되는 석토나 술토의 구분 없이 그것을 단순하게 토로 보고 임급이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이 사주가 강하다라고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수정을 해서 기존 사주를 다시 한번 규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 보시다시피 천간은 병화 세계가 아주 아름답게, 보통 사주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한다면 현대 명리학에서는 용신에 해당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희신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신이 천간에 떠 있는 경우를 가지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가을의 토가 편인이 하늘을 아름답게 덮고 있습니다. 편인의 많은 그런 장점들이 이 사주의 주인공을 대변할 수 있는, 즉 이 사주가 생각한 것을 말과 행동으로 옮길 때 원국 내에서는 편인의 아름다운 글자가 그것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지지에서는 이 병화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는 일지에 임목이 있고 연지에 술토가 있습니다. 술토 속의 정화가 이 천간에 있는 병화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임목도 병화로서는 매우 든든한 뿌리가 될 수 있지만은 신금과 월지 신금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신금 속에 있는 임수와 경금, 편재와 식신이
임목 속에 있는 병화 편인과 간목 편관을 수극화 긍극목해서 무력화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말은 신금에 의해서 임목이 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천간에 있는 용신인 병화 편인의 뿌리가 손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연지 술토는 원국 안에서는 진술충의 작용력이 암시만 되어 있지만은 시지에 있는 이 진토가 운에서 만난다면은 술토를 능히 충을 합니다. 진토뿐만 아니라 축토가 와도 술토는 용신의 뿌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목이 충을 받고 있는데 술토가 진토나 축토의 충을 받는다는 것은 천간에 있는 이 병화 편인 용신이 뿌리가 상해서 어떤 나쁜 운이 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불편한 운은 임수입니다. 임수 편제가 와서 수극화하는 것을 가장 꺼리게 되어 있고, 또 신금이 와서 구신에 해당되는 신금이 와서 병신합으로 천간에 있는 아름다운 병화를 동시에 합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병신합이 되어서 강한 귀신의 수기운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화의 아름다움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신금이 병화를 극을 하진 않지만은 병신합의 작용으로 인해서 병화가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가장 불편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임수편제입니다. 임수편제가 온다면은 그대로 천간에 있는 병화가 희신이 없기 때문에, 희신인 목이 천간에 없기 때문에 수의 공격으로부터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불편한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천간에는 대표적으로 임계수 중에 특히 임수, 그리고 경신금 중에서는 특히 신금이 사주를 교란시켜 버릴 수 있는 기구신에 해당됩니다. 지지는 신금이 오거나 또는 술토를 충하는 진토가 오거나 또는 술토를 충하는 축토가 왔을 때 가장 불편한 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임신이나 임진이나 또는 신축이나 이런 운이 아주 만나기를 꺼려하게 되는 겁니다. 대운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천연운은 정유고 그 다음에는 무술인데, 이 술토는 연지에 있는 술토와 같은 글자가 와서 좋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같은 술토가 와도 연치지에 있는 진토가 와서 개입을 해버립니다. 진술충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의 대운은 한신인 겁제 글자가 왔고 따라온 글자는 해수입니다. 해수라는 글자는 지지에서 해자축 진신 유금은 이 사주에서 용신의 뿌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과 구신의 뿌리가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해수 자체를 좋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의 대운은 좋은 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을묘년이 되는, 기의 대운에 을묘년이 되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결과를 두고 본다면은 기의 대운에 을묘년은 용신을 돕는 희신이 와서 용신을 많이 뒷받쳐준 흔적이 보입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사시 합격을 했다면은 운의 해석만으로 두고 본다면은 용신이 희신의 운을 힘입어서 어떤 노력한 만큼의 그 결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희신이 관성에 해당됩니다.
관운이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합니다만은 정관에 을목운이 왔을 때 이 정관이 용신을 도우면서 또 용신은 목생화하고 화생목하는 가운데 용신 역시 희신을 도왔던 것입니다. 운의 해석으로만 본다면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은 그렇게 설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용신을 도와주는 희신이 간목, 을목이 대운에서 만나거나 또 그 간목, 을목이 오화나 미토와 같은 글자와 함께 온다면 가장 이상적인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운을 통틀어서 그런 운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보입니다. 32세가 들어온 그 청장년기에는 경자녀 대운을 만났습니다. 자수는 멀리 월지와 시지와 함께 신자진 합을 하는 가운데 어떤 형태든 수국을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천간에는 경금이라는 식신이라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식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신금은 구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때 이 경금의 식신은 사주 원국에 있는 병화 편이 와서 화극금을 한 것이 아니라 가을의 금은 불이 가서 재해줌으로 인해서 그 금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식신의 운 자체만 두고 본다면 구신운이지만은 용신의 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화생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아주 그 자기 의도대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운이 바로 경금 식신의 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42세가 넘어가면서 신축 운을 만났는데 이 신금은 무토에게는 상관에 해당되지만은 경금 식신과 달리 신금은 오히려 원국의 아름다운 용신 병화를 합을 해서 수기운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구성을 갖추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아쉬운 것은 축토와 함께 온 이 신금과 함께 온 축토가 연지에 있는 술토를 충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천간에 있는 병화 용신이 신금에 의해서 그 작용력이 방해를 받게 되고 임목은 신금으로부터 충을 받고 있는데 남은 하나인 술토마저도 축토로 인해서 충을 받아버립니다. 사주 원국에 있는 편인 용신과 임목, 술토 모두가 정상적인 용신과 희신으로서의 작용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천간에서 신금을 만나고 지지에서 축토를 만나는 것을 가장 꺼려합니다. 임진, 임신. 그러나 임진, 임신은 운에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간지에서 신금과 축토가 만나는 이 대운이 이 사주에서는 본인의 상관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인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상관이 인성의 아름다움을 훼손시켜버린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2세 이후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단서를 가지고 좋은 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을 보면은 임수는 이 사주에 올 수 있는 가장 불편한 귀신의 운이 와서 용신을 직접적으로 극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목은 원래는 용신을 도와주는 좋은 작용을 하지만은 사주 원국에서 인신충을 하고 있는데 또 임목이 온다고 해서 인신충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금이 오면 더욱 불편하겠지만은 같은 임목이 와도 월지에 있는 신금으로부터 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수는 원국의 용신을
극을 하고 있고 임목은 원국에 있는 신금으로부터 충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운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운 안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임오년일 것입니다. 임오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똑같은 기신에 해당되는 임수가 겹쳐서 세운에서 왔고 오화는 비록 인호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인신충이 일어나고 대운의 임목이 인신충을 하는 가운데서 인호합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주는 임인대운 임오년에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주가 사업을 하거나 또는 정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쁜 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일 것 같은 대통령에 당선되거나 그 사업을 크게 시작하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전제로 그 결과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대운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계묘대운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운인 기축년에서 또 특이할 만한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민대운의 영향권에 있고 계묘대운으로 넘어가는 이 대운의 과도기에서 축토운을 만났습니다. 이 축토는 어김없이 다시 연지를 건드립니다. 이럴 때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1차 판단으로는 운이 용신에 해당되는 운이 모두 사주에서 간섭을 받고 충격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주 자체가 편인이 매우 아름다운 사주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심성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할까 이제 그런 이미지가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운에서 크게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자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글자가 오기 전에 신축년이 대운이 있었고 이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많은 활동을 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은 이민 대운에서 임수는 무토에게는 편재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재 운이 오면은 오행으로는 용신을 수극화하지만은 그것이 수극화가 일어나는 것을 심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편재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편재는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리는데 매우 어려운 마음작용을 하는 글자입니다. 기신과 또는 구신에 해당될 때 이 편재는 그런 점이 이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본인 스스로 이게 깨끗한 어떤 이 편인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편재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으로 본다면 이 편재는 처에 해당됩니다. 또 처인가 하면은 일반적인 사물로 본다면은 재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단 대통령으로서의 이 사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인으로서 이 사주가 이런 운을 부여받고 살아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운은 신금과 축토가 마주오는 신축과 같은 대운이고 그리고 특히
천간의 임수가 드러날 때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판단할 때 왜 스스로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포기해버렸을까? 사주 외적인 것으로 본다면은 아마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정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주 명리학적인 심리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편재의 마음이 본인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처와 재물과 관련된 일들은 부수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면은 크게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주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신월의 무토가 천간에 병화를 3개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진토나 술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인성과 비견급제가 많다는 이유로 이 사주를 강하게 본다면은 그야말로 전혀 거꾸로 사주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주가 강하게 보면서도 사주가 공감이 되었을 수 있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주를 강하게 본다면은 현대 명리학적으로 본다면은 수나 금을 용신과 희신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경자, 신축과 같은 이런 운을 좋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운이 화의 극을 받았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통변하는 분들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주의 생극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확한 희용신과 기부신을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실패를 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똑같은 사주를 두고 용신이 서로 다르다 보면은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희용신과 기구신의 도출이 어긋나 버리면은 사람의 심성을 오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을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지만은 인간의 심성은 그렇게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희용신에 해당되는 글자로부터 비롯되는 이성적인 마음 그리고 기구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감성적인 마음은 누가 봐도 한눈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를 강한 사주로 본다면은 병화 편인이 천간에 3개에 떠 있다면은 그것을 기부신이라고 본다면은 아주 심각한 오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주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주가 아닌 것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